안녕하세요. 대업에서 조선부터 방산 또 에너지 관련된 업종을 담당하는 멘토 황대근입니다. 오늘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촬영을 하고 있는 날짜가 4월 25일인데 제가 속보를 받고 바로 영상 촬영에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폴란드 2차 관련된 계약 내용입니다. 제가 지난 영상들을 통해서도 설명을 드렸지만 이 계약이 가시화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설명을 드리는데 아니다 다를까 금일 관련된 내용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자세한 이야기 말씀드리도록 하고 또 최근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인적 분할을 했습니다. 그에 따른 효과로 주가 역시 굉장히 부양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지배 구조 역시 간략하게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앞으로 주가 상승 모멘텀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이런 부분 체크를 해보고 현재 방산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데 강달러 현상이 되면 될수록 방산 수요는 증가할 수밖에 없게 되겠죠. 이런 관련된 디테일한 이야기 진행을 해보도록 할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고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이런 내용 진행하기 전에 수급적인 측면부터 빠르게 체크를 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같은 경우에는 연기금 쪽에서 좀 매도가 많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사실 근 한 달 동안의 내용을 보더라도 연기금의 매도 물량이 가장 많은 모습을 볼 수 있는 상황이고 또 기관도 매도 물량이 많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우리가 봤을 때 뭐 종목마다 특징이 존재를 하지만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연기금과 기관 쪽에서 매집으로에 대한 전환 포인트가 나와줄 때 추가적인 주가 상승 모멘텀, 밸류업이 한 번 더 일어날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연기금과 기관은 언제 과연 매집에 대한 신호를 줄 수 있을지 금일 영상을 통해서 말씀을 드릴 예정이 있으니까 구독, 좋아요 꼭 한 번씩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수급적인 측면 체크를 해봤고 지금 사실 최근까지 가장 뜨거웠던 이슈 자체는 뭐 인적 분할 효과도 있지만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이 주가에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줬던 부분이 바로 실적이죠. 그래서 실적적인 흐름세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가시화에서 시각 자료를 보게 되면 매출액 같은 경우에도 23년 들어서 22년 사실 하반기부터죠. 계속해서 우상향하는 모습을 가파르게 보여주고 있고 영업이익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가총액 역시 계속해서 상승하는 현재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 자,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여기서 한 가지만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 매출보다 영업이익이 주가에 더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제가 기업 분석 영상을 드릴 때 이 매출액은 늘어나는데 영업이익은 그대로거나 하락하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이런 기업들은 시총 역시 하락하는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이 매출보다도 영업이익 쪽에서 우리가 조금 더 신경을 써서 봐야 된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자, 그리고 디테일한 부분 때문에 숫자를 좀 가져왔습니다. 매출액 같은 경우 보게 되면 23년부터 쭉 해서 계속해서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영업이익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증가를 하니까 EPS와 그 다음에 ROE 측면도 우리가 상승할 것으로 예상을 할 수 있는데 실제로 보게 되면 ROE도 꾸준히 상승을 해주고 있습니다. ROE 같은 경우에는 뭐 자기자본 이익률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 부분이 높게 나오면 좋습니다. 결국에 자본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사용을 할 수 있냐, 또 기업이 성장을 하고 있냐, 자, 이 부분을 대변을 해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ROE가 꾸준하게 증가하는 것 자체가 기업이 성장하고 있다라고 평가를 할 수 있고 당연히 EPS도 증가를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또 주목을 할 점이 하나가 있는데 이렇게 기업이 성장을 할 때 BPS가 오히려 떨어지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자, 이런 기업들은 제가 반점짜리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EPS도 증가하고 ROE도 증가하는데 기업이 주당 순자산까지 증가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기업이 성장하면서 재무 구조도 튼튼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자,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나온 김에 좀 진행을 해보면 적정 주가에 대한 계산법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저의 개인적인 방법에서 하나가 이 기업이 이렇게 고속 성장하는 기업은 제가 PER과 ROE를 곱해서 이 적정 주가를 산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근 3개년 가량 이 평균값을 구한 다음에 이 적정 주가를 산출을 해보면 우선 EPS에 대한 3개년 평균가를 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ROE에 대한 평균값을 구해서 곱하면 되는데 이 결론만 말씀드리면 대략적으로 한 23만 5천 원 이상이 나와줍니다. 합쳐서 구한 그 가격대 자체는 현재 주가보다 이 하방 이 하방에 대한 모멘텀이 더 남아있는 상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3개년 말고 이 대략적으로 26년치를 끌고 오게 되면 주가는 더욱더 상승한 모습을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EPS와 ROE를 구하게 되면 31만 6천 원 가량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현재 주가보다 더 강한 이 상승에 대한 레인지가 남아있다. 자,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혼선이 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정리를 드리면
3개년에 대한 이 평균치를 구하게 되면 현재 구간보다 아래 구간에 있게 되겠지만 이 26년치를 끌고 오게 되면 현재 구간보다 더 강하게 이 상승 레인지가 적용이 되고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든 이런 적정 주가 관련된 이야기 넘어가도록 하고 이제 이 폴란드 관련된 이야기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폴란드와 2조 2천억 가량 이 계약을 체결을 했는데 이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면은 우선은 4월 25일부터 계약 기간 자체가 2029년 10월 30일까지로 종료가 됩니다. 그리고 규모 자체가 2조 2천억이죠. 굉장히 높은 규모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당연히 실적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점이 11월까지 금융계약을 체결을 해야지 발효가 되는 조건입니다. 그래서 이 정부 차원의 수출금융 지원이 마무리가 되어야 된다는 점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향후 또 변동성이 있기 때문에 제가 영상을 통해서 계속해서 설명드릴 예정에 있고 이 계약 내용에 대해서 또 궁금하실 것 같아서 설명을 좀 드려보자면 이 천무 72대 발사대 여기에 더해서 사거리 80km의 유도탄 또 290km급의 유도탄을 공급한다라는 조건을 갖고 있습니다. K9 자주포는 152문이고 천무는 72대를 거의 확정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실적에 긍정적인 흐름세를 이어갈 확률이 높다는 점 말씀을 드립니다. 또 앞으로 다가오는 11월까지 정부 간 금융계약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분도 추후에 계속해서 설명을 드릴 예정이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고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수은법 개정안을 또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이것 때문에 사실 폴란드 2차 계약이 성공이 됐다라고도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존이 15조 원이었는데 25조 원으로 증액이 되었죠. 그래서 이 거래 규모 자체가 조 단위가 넘어가고 기간도 오래 걸리기 때문에 당연히 무기 판매국은 이 금융 지원 방안을 제공을 해야 된다. 하지만 이 한수은 같은 경우에는 자기 자본 한도가 정해져 있었는데 이 자기 자본 때문에 이 폴란드 2차 계약에 대한 내용이 불발이 될 확률이 높았다. 하지만 15조 원에서 25조 원으로 늘렸기 때문에 현재와 같은 2차 계약 관련된 긍정적인 이슈들이 계속해서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인적 분할 이슈도 설명을 드려야겠는데 최근에 인적 분할을 했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뭐 방산 우주에만 초점을 두겠다라는 내용인데 사실 하나 같은 경우에 가장 주된 게 바로 방산하고 우주입니다. 뭐 하나 시스템부터 하나 오션까지 다양하게 존재를 하지만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이렇게 특별한 분야에서만 초점을 두고 앞으로 돈을 쓰겠다, 앞으로 사업을 구상하겠다라는 내용 자체가 시장은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면서 주가를 부양시키는 원인이 되었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최근에 방산 관련된 수요가 꾸준하게 증가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계속해서 달러가 높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수출 기업은 당연히 호재를 받을 수밖에 없게 되는 거고 관련된 대표적인 이 업종 자체가 방산이다. 그리고 관련된 종목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이렇게 달러가 증가하는 것은 결국에 시장의 공포가 형성이 되기 때문에 안전자산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기 때문으로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 예측치가 소매 판매를 보게 되면 예측치가 0.4인데 실제가 0.7을 기록을 해 주었고 소비자 물가지수도 높은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달러에 대한 수요가 증가를 했다. 그래서 강달러 현상이 계속해서 발생이 되면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업황적인 측면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는 점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전쟁 리스크도 있죠. 이란과 이스라엘 전쟁 리스크가 있는데 이 부분도 장기화될 확률이 높습니다. 11월 대선이 있기 때문에 전쟁 리스크가 한 번씩 커지게 되면 주변국인 이라크, 쿠웨이트에도 영향을 주면서 유가도 상승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유가가 상승하면 시장의 공포감이 형성이 된다. 그렇게 되면 반발적으로 반발 매수세가 이 방산 쪽으로 들어올 확률이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제 차트의 흐름세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최근 들어서 주가가 굉장히 고공행진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사실 지금까지의 패턴을 봤을 때 이 폴란드 계약행이 있었을 때 주가가 상승을 하거나 이 달러 현상이 계속해서 강달러 현상이 유지가 됐을 때 수요 자체가 방산주로 들어오면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주가도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현재 구간 자체는 신고가 영역을 계속해서 돌파해주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상방은
무한히 열려 있다라고 표현하는 게 맞겠죠. 자, 그렇다면 이러한 주가 상승 모멘텀은 무엇이 될 수 있을까? 이 부분을 살펴보면 결국에는 전쟁입니다. 정책적인 이 지지율 증가를 위해서 이 정책적인 부분도 강조를 하지만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바로 전쟁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특히 이 7월과 8월 전당대회 전에 전쟁 리스크를 한 번 더 부각시킬 확률이 높게 되고, 이러면 방산주로 다시 수급이 들어올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주가도 상승할 수 있게 되는 거고, 앞서서 제가 수급적인 측면을 봤을 때 연기금이 이탈한 모습을 보여줬는데 연기금도 다시 매집할 수 있게 되는 거죠. 특히 지금 뭐 지지율 싸움이 한창이긴 하지만 만약에 트럼프가 또 당선이 된다라고 하면은 이 방산 관련된 종목들이 수혜를 입을 수 있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앞서서 제가 적정 주가 관련된 이야기를 드렸는데, 뭐 24년부터 26년에 평균치를 구하면 현재 구간보다는 아래 구간에, 소폭 아래 구간에 존재를 하지만 26년치만 단일적으로 끌고 와서 보게 되면 앞서서 지금보다도 레인지가 더 높은 구간이 존재한다라고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이러한 적정 주가 관련된 이야기는 투자의 하나의 지표로만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상으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에 대한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